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노력이 아닌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약물 파문이 가장 잦은 곳은 그 육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럽 최고의 스프린터 챔버스 선수가 테트라 하이드로제 스트리논이라는 그 근육 강화제를 먹어서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없게 됐고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100m와 200m를 석권한 미국의 켈리 화이트 선수는 그 모다피닐이라는 흥분제를 먹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모다피닐이 아직 금지 약물 리스트에 오르지 않아서 메달만 박탈당한 상태인데요. 사실 약물은 그 실력과 돈이 직결되는 프로스포츠계에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그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홈런왕 맥과이어가 호르몬제를 먹었다고 자기가 직접 털어놓았고요. 최근에는 그 베리 본즈와 지안비가 약물 관련 청문회에 소환되는 등 그 전체 메이저리그의 5% 정도가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수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스포츠계에도 사실은 약물 복용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다만 암암리에 묻어뒀을 뿐이죠. 그럼 실제로 적발된 일이 있었나요? 그 지난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그 여자 역도의 최명식이 체중 감량제를 먹었다 적발됐고요. 지난해는 프로야구의 그 진가병 선수가 근육 강화제를 복용해서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약물 복용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에는 800m 아시아 기록 보유자인 이진일이 그 감기약을 잘못 먹었다가 4년간 출장 전기를 당한 적도 있고요. 또 올해는 빙상의 백은미가 그 치과 치료 때 사용한 진통제 때문에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탑 클래스의 선수들은 그 도핑 테스트가 작기 때문에 그 쉽게 그 금지 약물을 착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아마추어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도핑 테스트에서 제외된 어린 선수들의 경우는 별 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린 수영 선수들이 기록 단축을 위해서 그 얼마 전에 금지 약물을 복용한 실태가 KBS 취재진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일반 애들은 몇 년 먹잖아. 거의 다 먹어. 네? 거의 다 먹어요. 거의 다 먹어. 애들 많이 먹잖아. 안 먹잖아. 거의 다 먹을걸? 여자애들이 많이 먹을 것 같아. 거기 여자애들은 거의 다 먹을걸요. 혹시 먹는 애? 특히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일선 지도자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복용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서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저요? 뭔지 모르고 아니 원래 선생님이랑 저기 힘이 딸린다고 약 한번 먹어보래서 코치가 권한 거죠. 네. 직접 같이 가서 찍었어요. 네. 이때 검출된 성분은 란드롤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도핑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입니다. 그 란드롤론은 근육 강화제의 일종인데요. 상습 복용했을 경우에는 그 동맥경화 등 심장 질환은 물론이고요. 또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경화와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 특히 그 불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이런 약을 복용했을 때 수년간 생리적인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개월 만에 다시 하기는 했는데요. 계속 대학 올 때까지도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계속 불안정했었고. 약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어린 선수들까지 저런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기록을 단축시키고 싶은 욕심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유혹에 빠지는데요. 금지 약물을 복용하다 적발되게 되면은 뭐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요. 또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할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은 아주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그렇죠. 지난 서울올림픽 때 스타로 떠올랐던 그 그리피스 조이너도 약물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한창 나이였죠? 그 30대 후반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금지 약물의 실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지 약물은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맥과이어가 먹었다는 펩타이드 호르몬제는 그 고혈압과 우울증,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근육 강화제는 간에 무리를 줘 간 손상에 치명적입니다. 또 감기약에 많이 든 흥분제는 그 부정맥이나 호흡곤란, 신경 과민 증세까지 낳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선수들이 쉽게 사용하는 진통제는 심장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 사용하는 이뇨제는 탈수와 경련, 심장마비까지 이르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 마라도나라가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코카인 같은 마약류도 물론 금지 약물에 해당됩니다. 약물에 따른 부작용이 정말 심각하네요.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지 약물 적발 건수는 그 지난 2000년에 그 2,500건에서 지난해는 4,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 이를 잡아내려는 그 감시자들 간의 대결도 정말 그 첨단 과학을 앞세워서 숨막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트라 하이드로제스트리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소변 검사로는 적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새로운 그 감시법을 개발해내면서 지난 8월 파리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 그 메달리스트를 모두 그들의 그 소변을 모두 그 다시 수거해서 네. 전면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연구를 하고 또 그 약물을 다시 또 이제 금지 약물로 또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선수들은 먹고 저희들은 못 먹게 잡고 그런 거죠. 예,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그 약물 복용이 위험수에 넘어섰다는 위기의식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 99년에 그 세계 반도핑 기구가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그 반도핑 규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 종목이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되거나 또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국제 대회 그 개최권을 박탈당하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현재 그 세계 육상 경기 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용해서 그 약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04년 거쳐서 2006년 튜린 올림픽까지는 이제 WADC가 국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때 정도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조직적이고 친밀한 그런 체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